자, 우리가 확통 지금 앞에서 지금 순열부터 배웠죠? 경우의 수부터 시작해서 자, 모든 내용을 비교하면서 지금 복습을 하고 그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요 중복 순열을 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중복 조합을 합니다. 로 나가야 이해가 될 겁니다. 일단은 만만치 않을 거니까 기대하시고. 자, 우리가 맨 처음에 배웠던 거는 이거였어요. 1, 2, 3, 4, 5, 5개의 숫자가 있는데 얘를 가지고 3개의 빈자리를 채워서 3자리 자연수를 만드시오. 이거부터 출발했죠. 그렇죠? 이 출발을 잘 기억하세요. 그러면 5개의 문자를 가지고 세 놈을 순서를 가지게끔, 순서가 있게끔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처음에 구하면서 시작을 했단 말이지. 줄 세우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옵션이 5종류, 4종류, 3종류가 돼서 5 곱하기 4 곱하기 3으로 내가 가르쳤었단 말이죠. 맞아요? 얘를 순열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다 기억나죠? 그치? 얘가 순열이고 얘는 계산법이 5 곱하기 그래. 얘는 기호가 뭐였죠? 5p 3이었죠. 즉 5개의 문자를 3개를 나열해서 배열하는 경우의 수. 이건 순서가 있는 거죠. 얘를 5p3으로 우리가 쓰고 얘의 계산법은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조금 더 정확하게 적으면 5팩을 뭘로 나눴어요? 5팩을 5 빼기 3팩으로 나눴었어요. 2팩으로. 기억납니까? 이거 내가 가르쳤던 거 기억나요? 그러니까 식으로 적으면 NPR을 내가 계산을 할 때 얘를 적으면 N팩을 N 빼기 R 팩토리로 나눈단 말이야. 이게 공식이었죠. 그지? 내가 이거를 딱 하루 가르쳤는데 벌써 까먹은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은 뭐예요? 이거 사실은 5부터 그냥 숫자를 줄여가면서 3번 적어라고 내가 이해를 하면 그만인 거죠. 그죠? 간혹 가다가 서술형 문제에서 이런 거를 내가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가 간혹 나오기 때문에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사실 막판에 공식처럼 외우면 그만입니다. 지금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 이런 설명은 뺄게요. 알겠습니까? 우리 가장 쉽게 이해했던 이거 5 곱하기 4 곱하기 3 당연하지 이것만 일단 머릿속에 넣으세요. 됩니까? 다음 얘를 순열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배웠던 게 중복순열이에요. 중복순열인데 중복순열은 뭐냐면 똑같이 5개의 문자를 가지고 3개를 나열을 해가지고 순서를 가지게끔 배열을 하는데 줄 세우기를 하는데 단 앞에서 썼던 숫자를 중복해서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럼 걔를 기호로는 파이로 적는다고 내가 가르쳤습니다. 그쵸? 파이로 적고 이거 사실 중요하지도 않다고. 파이면 어떻고 그냥 우리는 뭐만 적으면 돼요? 야, 그럼 여기에 두 번째 들어갈 수 있는 옵션이 몇 개로 늘어나? 5개로 늘어나죠? 아까는 왜 4개였어요? 앞에서 썼던 걸 또 못 쓰니까 그랬죠? 지금은 또 쓸 수 있다고. 따라서 옵션이 5개, 5개, 5개라서 5에 그냥 3승으로 계산을 한다라는 거예요. 됩니까? 얘는 문제의 출제 비율이 매우 떨어져요. 왜? 너무 쉽거든. 그쵸? 출제 비율이 매우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도 좀 많이 기억이 안 되고 있지. 이런 거 배웠나 싶죠? 그쵸? 내가 이런 식으로 그냥 가르치고 넘겼죠? 문제 출제 빈도가 매우 낮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고 세 번째 배웠던 게 뭡니까? 바로 조합입니다. 조합이죠. 조합은 5놈 중에 그냥 3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라고 했어요. 내가 이거 어떻게 비교를 했냐면 이 순열과 조합을 비교하면서 얘는 5명 중에 3명을 고를 때 회장, 부회장, 총무를 뽑는 경우라고 치면 얘는 뭐라고 가르쳤어요? 그냥 청소당번 3명을 뽑는 경우라고 했죠. 청소당번 3명은 순서가 있습니까? 순서가 없죠. 맞아요. 그래서 3명이 1, 2, 3 순서로 쓰든 1, 3, 2 순서로 쓰든 3, 2, 1 순서로 쓰든 차이가 없어요. 그냥 3명이 청소당번이니까. 하지만 회장, 부회장, 총무를 만약에 뽑으면 1, 2, 3이냐 3, 2, 1이냐에 따라서 그 직책이 다 달라지죠. 그게 순서가 있는 거고 이렇게 그냥 고르는 거는 얘는 순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얘를 계산하는 방법은 뭐였냐면 결국 이거였습니다. 일단 순서가 있다고 전제를 하고 5 곱하기 4 곱하기 3을 적었는데 순서가 사라지잖아. 순서가 그럼 3명이 배열되는 경우의 수, 즉 6개만큼은 다 중복인 거죠. 네, 그거 설명했었죠. 1, 2, 3, 1, 3, 2, 2, 1, 3, 2, 3, 2, 3, 2, 3, 1, 3, 2, 1, 3, 1, 2. 이 6가지 경우가 모두 중복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6가지 경우로 나눈다. 즉 3팩으로 나눈다. 이렇게 내가 가르쳤었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5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3개를 줄이면서 적고요. 2, 3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줄이면서 1까지 다 적으면 이게 언제나 조합의 계산법이 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됩니까? 그렇죠? 그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그 의미는 뭐였어요? 5명 중에 3명을 순서 없이 고르는 경우의 수. 고르는. 이게 조합이었죠. 맞습니까? 그럼 오늘 배울 중복 조합은 뭐냐면 일단은 기호는 H예요. 이 4가지가 지금 확통의 절반을 차지하는 사실은 핵심 개념들입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배울 게 이 H인데 이 H는 이야기가 살짝 까다로우니까 자, 내가 예를 들어줄게요. 이 H를 이해를 하려면 조합과 중복조합을 비교해서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잘 봐요. 내가 1, 2, 3, 4, 5라는 놈을 배열을 할 거예요. 배열을 할 건데 5개 중에 그냥 3개를 고르는 경우를 내가 세고 싶어요. 그럼 사실은 어떻게 세면 되냐면 이렇게 세면 돼요. 1, 2, 3부터 시작해서 1, 2, 4, 1, 2, 5 그리고 1, 3, 1, 3, 4, 1, 3, 5, 1, 4, 5 이런 식으로 계속 순서를 적되 단 점점 뒤로 갈수록 숫자가 커지게끔 적으면 그렇게 적으면 어떻게 끝나겠어요?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 3, 4, 5로 끝나겠죠? 맞아요? 요렇게 끝이 난단 말이야. 그럼 내가 요 개수를 세면 결국 뭐가 될까? 그냥 5놈 중에서 3놈을 고르는 경우가 나오겠죠. 이렇게 적으면. 그죠? 내가 방금 적은 요 식은, 지금 나열된 개수는 5C3을 적은 겁니다. 됩니까? 이거 이해돼요? 맞잖아. 그냥 5놈 중에 3놈 골라가지고 키가 작은 애들부터 순서대로 그냥 줄을 세운 거잖아. 맞아, 아니야? 이게 5C3인 거 이해돼요? 응? 야, 사실 H는 공식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 공식을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봐봐요.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H, 즉 중복조합을 할 건데 이건 뭐냐면 5놈의 숫자가 있는데 잘 봐요. 이게 핵심 지금 오늘 설명해요. 5놈의 숫자를 중복을 허락해서 3놈을 고를 겁니다. 중복을 허락해서 3놈을 고를 거예요. 그러면 뭐부터 시작해? 111부터 시작하지 않겠니? 중복이 허용되기 때문에. 그렇죠? 111, 112, 123, 113 이렇게 땡땡땡땡 적다가 마지막에 뭘로 끝나? 555 이렇게 끝이 나겠죠. 맞아요? 요거를 개수를 세면 그게 바로 5놈을 가지고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 5H3의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됩니까? 그럼 나는 이 개수만 셀 줄을 알면 H를 정복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일단 이 계산법만 먼저 보고 넘어갈 건데 그럼 얘를 어떻게 계산을 하지?를 봤더니 내가 요 식을 조금 조작해서 이렇게 적으면 좋습니다. 봐봐. 요 설명을 사실은 안 하는 선생도 많은데 나는 이걸 꼭 해줘요. 봐봐. 내가 두 번째 숫자는 항상 1을 더하고요. 세 번째 숫자는 항상 2를 더했어. 그럼 얘가 어떤 숫자가 됩니까? 1, 2, 3이라는 숫자로 바뀌죠. 맞아? 모든 숫자를 다 그 조작을 내가 했어요. 그럼 얘가 땡땡땡 가가지고 어디서 끝나? 여기도 1 더하고 여기는 2 더했어요. 그러면 5, 6, 7로 끝나게 되죠. 됩니까? 그러면 이 왼쪽 놈의 개수랑 이 개수가 달라? 개수가 같겠죠? 그럼 얘를 잘 쳐다보세요. 1, 2, 3부터 5, 6, 7까지 결국 이 개수를 다 세면 이건 뭐랑 똑같은 양상이에요? 1부터 7까지의 자연수를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세 놈을 고르는 경우의 수랑 같죠? 맞잖아. 이런 지금 그림으로 그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는 1부터 7까지의 자연수를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즉 7C3이랑 값이 같아진다라는 거예요. 됩니까? 여기에 적힌 73이죠. 자, 그럼 오늘 배울 핵심. 선생님, 전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가요.
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공식만 기억하면 사실은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잘 봐요. 이 핵심이에요. 나는 OH3이라는 놈을 7C3으로 바꿔 적을 줄만 알면 중복조합을 풀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걸 바꿔 적을 줄만 알면. 그럼 이거 바꿔 적는 방법이 뭐냐면 봐봐. 아주 쉬워요. 요거랑 요거를 더해. 더해서 1만 빼요. 그럼 얘가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얘랑 얘를 더해서 1만 빼. 그럼 얘가 튀어나오게 되어 있다고. 이것만 기억해. 그럼 연습합시다. 12H7을 구하래요. 아, 그리고 참고로 이 놈은 똑같이 적습니다. 이 3은. 맞아요. 내가 얘를 H라는 놈을 C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뭐라고 적어? 얘랑 얘를 더하면 얼마 나와요? 19 나오죠. 18, C, 7이라고 바꿔 적을 줄만 알면 된다 이거예요. 이해돼요? 그 이유를 내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지만 물론 난 이 이유까지 너희들이 이해하기를 바라지만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여기는 사실 큰 문제가 안 돼. 이 개념을 요구하는 문제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뭐가 힘들어요? 중복조합은 문제가 한글로 나오지. 그 한글을 읽고 얘가 중복조합이구나를 파악하는 게 어려워요.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중복조합이 도출된 이유는 일단 이렇게 기억만 해주세요. 아, 이런 논리를 갖고 얘가 도출됐구나. OH3을 7C3으로 바꿔내야 되는구나. 라는 것만 일단 기억을 해주자고요. 그죠? 그리고 그 방법은 이 두 놈을 더해서 1만 빼면 이렇게 C로 변환이 되는구나. 요거를 기억해주세요. 됩니까? 그럼 내가 예를 들고 이제 한글로 나와 있는 그 문제를 어떻게 얘가 중복조합인지를 파악하는 거를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돼요? 알겠죠? 좋아요.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하자. 알겠죠? 문제 푸는 거는.